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또 사건이 터졌네요. 미국이 말이죠.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했다고 하던데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박정희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용산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보도를 했다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만이겠어요? 대통령실에 도청을 했는데 그 이야기만 골라서 도청을 했겠느냐? 그냥 대통령실에서 오가는 모든 이야기가 다 수집이 되었을 거예요. 미국의 CIA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실의 반응이 또 한 번 그 혈압 올리죠. 우리 국민들 혈압을 말이죠. 항의를 하는 것 대신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네요. 협의는 디스커스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뭘 논의를 하죠? 거꾸로 생각을 해서 한국이 미국의 백악관을 도청했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 에이, 그런 거 말하면 뭐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여전히 그 일방적으로 그 힘이 센 나라에게 그냥 가만히 서서 매를 맞을 건가요? 이것도 일종의 미국의 학폭 같은 거거든요. 한미 동맹이 있다면서요. 한국에서는 이걸 혈맹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은 미국에서 뭐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냥 혈맹 그러죠. 미국은 종교가 됐고요. 한미 동맹도 종교가 됐어요. 거의 뭐 빼박이죠. 이건 뭐 언터처블해. 누구도 감히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냥 조금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부부간에 만약에 뒷조사를 하고 말이죠. 전화기를 몰래 보고 사람 붙여서 따라가게 하고 뭐 이러면 부부간에 신뢰가 있는 건가요? 결혼 서약을 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간에 아, 그 사랑을 깨지 않고 평생 서로 보듬어 가며 신뢰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뒷조사하고 전화기 몰래 보고 뭐 사람 붙여서 뒷조사하고 뭐 이러면 신뢰는 이미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 동일한 건데 도청을 했다는 것은 한미 간의 신뢰는 여전할까요? 요번에 윤석열 정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전에도 많이 그렇고 현재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러겠지만 연료문을 세워줘야 될 정도로 미국 의존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일방적 구애는 여전할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했든 이런 거랑 비슷해요. 매를 맞으면서 매를 맞은 아내가 매를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요. 나중에 매를 하도 맞으면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좋은 사람인데 술이 들어가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술을 원인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매를 맞았을 때는 내가 남편의 심기를 거슬러서 맞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때리고 난 다음에 내가 쳐 죽일 놈이라는 둥 그렇게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에 술 먹고 들어서 또 두들겨 패는 거죠. 한미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계속 이런 일을 당해도 그래도 여전히 미국 바라기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다는 거죠. 이런 구애의 모습은 그 세계 어느 그 러브 스토리에도 등장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다 뺏기죠. 무슨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 바이오 뭐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 뭐 다 뺏기잖아요. 다 뺏겨요. 뭐 공장 세우면 이익 나면 그거 뭐 75%까지 뭐 도로 내놔 뭐 이런 거 막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래도 미국 바라기는 말도 못한다. 그렇죠?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때도 대법원이 1심, 2심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2심까지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한국 노동자들의 그걸 무슨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의 통상임금이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추석 보너스 무슨 설날 보너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봉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그 보너스 형식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냐면 만에 하나 경우 재벌들이 악덕 기업주들이 요걸 언제든지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그 미국처럼 이게 연봉에 집어넣지 않고 보너스 성격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받으면 막 공짜 돈 받은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연봉이 작아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기는 뭐해서 이걸 보너스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통상 임금의 성격이다. 사실 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GM 그때 GM이 사업이 어려웠을 때 이 세상에서 이익을 제일 많이 남겼던 데가 한국 GM이란 말이에요. 대우. 그런데 노동자들을 착취했죠.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그거 안 돼. 이러면서 임금을 지급해. 그렇게 이제 1심, 2심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가 미국 GM이 한국에 8억 불을 투자하겠다. 투자는 당연히 돈을 그냥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8억 불 투자를 받아오면서 그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어떤 그 한국 국민들을 향한 한국 심지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저 미국 바라기는 연료문을 세워줘야 될 정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저 같은 사람 말고 그리고 저보다 약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정치인들은 민주당까지 대개가 보수고요. 우익 성격을 띠죠. 자기들은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 정책에 뭐가 있나 한번 좀 말 좀 해봐라. 뭐가 진보냐? 너희들이 발의한 정책 중에서 법 가운데서 진보 성격의 것이 뭐가 있느냐? 좀 궁금해요. 전혀 진보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그 국힘당 같은 꼴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의 의존적 태도는 여전하죠. 미국 문재인 때도 그랬지만 이건 뭐 극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그러면 정답이고 미국 그러면 신이에요. 그렇죠? 그 일방적 사랑은 말도 못한다는 거죠. 미국을 향한 그 신뢰는요.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내 남편은 좋은 남편이야 그러는 사람 불쌍한 여성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미국의 일방적 이런 강압과 거의 강탈, 수탈 이런 일을 당해도 주권을 막 강탈하고 이래도요. 그냥 미국 바라기는 미국을 향한 그 신뢰는 뭐 이건 뭐 거의 종교적이다 싶을 정도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요. 두 당사 중에 미국은 원래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청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본심이 뭐냐 이거죠. 하나하나 다 도청하는 거죠. 원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뿐이에요. 한미동맹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청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2014년도에 독일이 미국의 의회 의원들을 도청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번에 한국 대통령실 도청을 미국만 했을까?
일본이나 중국은 하지 않았을까? 유럽의 강대국들은 도청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은 도청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겠대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뭐 언론에 대고 말을 했다죠. 대통령실은 도청에 대해 완전한 그 방비를 하고 있다. 뭐 이랬대요. 방비란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했대요. 그런데 대통령실,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그 정도 건축물에 들어가는 돈에 서너 배를 썼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하다못해 유리도 그렇고 벽에도 무슨 벽사에 뭐 어떤 필름을 껴가지고 말이죠. 도청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 인테리어는 듣도 보도 못한 실적도 없는 그런 회사를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해도 되는 거. 그렇죠? 그 정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여기서 뭐 노동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 불어가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냥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뚫리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사실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아마 다 도청이 가능할걸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이참에 그 한미 동맹이 있는데 도청하는 동맹이잖아요. 도청하는 동맹 미국. 이 한미 동맹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미 동맹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체결된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체결된 거. 근데 일방적으로 체결된 조약은요. 늑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을 기초로 해서 1954년 전쟁 끝나고 체결된 동맹이에요. 근데 보시자고요. 1954년 그럼 우리는 전쟁 막 끝났잖아요. 이때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보다 더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보호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국은 미국을 보호할 능력이 없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일방적인 대한민국 보호조약이에요. 내용은 상호 보호조약이라고 말해도 이게 아시죠? 미국은 협상 무지하게 잘합니다. 물론 힘이 있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분석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분석도. 그래서 보면요. 뭐 박찬호를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박찬호 예를 들면 뭐 보라스 6,500만 불을 받아줬어요. 텍사스 레인저스한테서 6,500만 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줬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박찬호를 데려가서 텍사스는 돈을 그냥 낭비를 한 거나 똑같은 결과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어떤 그 분석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보라스가. 근데 그 구단은 그만한 인원이 없다는 거죠. 그만한 인원이. 보라스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모든 선수들의 하나하나 하다못해 피처라고 하면 투수라고 하면 공 던진 그 기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각 개인 구단은 그런 그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보라스한테 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한국은 그냥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국을 대할 때도 그냥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 힘이 없었을 1954년에 당연히 일방적인 조약 체결이지만 이름은 이렇게 근사하게 앞에 상호자를 붙이는 거죠. 한미 상호 보호 조약. 그렇죠. 그래서 한국민들에게 느낌을 좋게 주려는 의도를 이 이름에서부터 갖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뒤로는 다 뭐 미국의 이익을 쏙쏙 빼먹고요. 심지어 주권까지 침탈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은 보호조약이지만 국가의 주권인 군사주권을 빼앗은 조약이에요. 우리의 군사주권이 뺏긴 거죠. 이런 일반적인 조약을 우리가 늑약이라고 하죠.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정미7조약을 정미늑약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상호보호조약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미국은 군사행동을 먼저 읽어드릴까? 1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래상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나온 게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정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의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말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대개 호혜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듯 하죠. 근데 이 말에 집중을 해보시자고요. 해당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배치되는 방법에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으로 약속한다. 이거 뭐죠? 국제연합, 우리는요, 부담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약속한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누구예요? 미국. 미국은 언제든지 무슨 조약이든지 뒤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엔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나 미국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내용이 뭐냐? 이거는 미국은 군사행동을 해도 되지만 한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 왜? 미국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뭐 2조 3조 이렇게 쭉 6개까지 있는데 뭐 한 개만 더 읽어드려 볼까요?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3조 보면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군사시설을 갖다 놓고 있지 않죠? 근데 미국은 한국에 갖다 놓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한 지역에 대해 그렇죠? 미군 부대를 비롯한 미국이 정한 지역에 대해 한국은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 이야기의 3조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뭐 2조 같은 경우는 미국은 단독적으로 한국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다. 이 이야기고요. 4조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은 한국의 정부의 허락이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군사행동에 관해 권리를 미국이 가진다. 이거고 5조는 조약의 내용은 미국이 허락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상호 국회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실제로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보세요. 이런 도청을 당해서도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미국이 허락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당연히 협의를 할 테니. 그리고 효력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약의 폐기를 원할 때는 1년 전에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바로 통보를 한다고 바로 폐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단 한국은 그러지 않을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국이 좀 강대국이 되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유예를 둔다. 그 사이에 온갖 조치를 다 해놓겠다는 거죠. 이게 한미 상호 보호 조약 내용이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동맹이 한국의 이익에 단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게 있느냐 이거죠.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져 있는 거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된 늑약이라는 거예요. 한미상호 보호 조약은.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뉴스에서 봤지만 미국 군인이 한국에 와서 폭력 행사를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한국 법정에 못 세워요. 이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우산으로 여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서 입까지 관통하게 찔러 죽인 미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아무튼 그 프라이버시라고 하지 않지. 그냥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말해요. private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자 아래에서 입까지 관통되게 우산을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에 못 세워요. 이게 한미상호 보호 조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미군이 중학생 소녀 2명을 탱크로 깔아 죽였어도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이게 한미상호 보호 조약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지금 한미동맹 이거 파기하라고 40년을 떠드는 중이에요. 40년을.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늑약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정미늑약. 정미늑약은 왜 발생했냐면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어요. 이게 원인이 돼서 일본이 1907년에 1910년 그 강제 합병시키기 전에 3년 전에 체결한 조약이거든요. 일본에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늑약이죠. 근데 정미 조약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정미 7조약 혹은 뭐 신협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전에 2번의 어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인데 그게 좀 미비해서 강제로 다시 체결한 거예요.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완용 사이에서 정부 대표로 이완용이 나선 거죠. 대한제국. 그런데 헤이그의 특사를 고종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일본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인데 그러는 바람에 고종이 강제로 폐위를 당했죠. 파면된 거예요. 박근혜처럼. 그렇죠? 그리고 순종이 즉위를 했고요. 일본은 이완용에게 정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완용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박탈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써놓고 있냐면 일종의 서문 같은 것에서 일본국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는 속기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을 약정한다. 이런 거죠.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요.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미 7 조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1.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부의 지도를 받는다. 2.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3.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방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4. 한국의 고등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5.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6.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이런 늑약을 체결한 한국 사람이 1907년인데 17년, 27년, 37년, 47년, 57년에 3년 빠지니까 47년. 47년 후에 한미상호보호조약 내용, 한미상호보호조약을 체결해요. 근데 정미 7조약 내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대요. 근데 1954년에 한국이 독립국가였어요. 근데 이런 정미 7조약과 같은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국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국권이. 국민이 볼모로 잡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가 아닌 거예요.
정미 7조약 내용이나 한미 상호 보호 조약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정미 7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당연히 대한제국군이 해산이 됐겠죠. 해산이 됐는데 이게 정미 7조약은 7월 24일 1907년 7월 24일 체결됐고요. 8월 1일 날 며칠 있다가 일주일쯤 있다가 바로 그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돼요. 그랬을 때 강제 해산됐었을 때 한국의 무슨 대한제국 대대장 연대 대대장 박승환이라는 사람이 자결을 합니다. 국권이 완전히 그 침탈됐으니까 그 울분을 못 참아서 자결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대대장이 그렇게 해서 자결한 거를 보고 군인들이요 무기고를 부수고 총을 꺼내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입니다. 물론요 당연히 그 교전을 벌일 때에 일본의 군사력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벌인 거고, 그러다 보니 게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진압을 당했죠. 그렇죠? 사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매국노들처럼 국권이 침탈돼도 협의라는 것 대신에 저항을 했더라는 거예요. 저항을. 한미동맹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늑약이에요. 미국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한국의 주권이 박탈된 사건이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동맹은 필요 없어요. 국가가 주권 국가려면요 외교권과 국방권이 있어야 돼요. 군사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헤이그 특사를 고정이 보냈는데 외교권이 니네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고종을 폐해시킨 거예요. 외교권 너네가 없어. 너희들이 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려면 일본 제국을 통해서 말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권과 국방권이 있어야 그게 자주국가인데 우리는 국방권이 없다는 거죠. 한미 동맹 때문에,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을 기초로 한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 국방권이 없어요. 군사작전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내용의 것이 한미 동맹이라는 거. 이런 동맹은 필요 없죠. 이 연사 40년 동안 불을 지졌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방송을 켜는 것은 저 목사 정치해라고 엊그저께 댓글이 또 달렸지만 이런 국민의 외침이 필요하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외침이 왜 필요해요? 보세요.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외친 거랑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제국에 노예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서 외치라고 한 거잖아요. 이집트 라는 패권 국가의 그 왕에게 가서 외치라. 우리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부리지 마라. 볼모로 삼지 마라.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지 마라. 그들의 인권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가 갔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내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세상 임금도 압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자유가 박탈당하고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한 거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를 누리겠다고 한 거라는 것 자체가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바로의 그 어마무시한 협박에 쫄지 않고 나가는 거죠.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의 살기등등한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그 자유를 위해서 이집트 제국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동일해요. 국민의 주권이 박탈됐어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미동맹 파기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또 그러는 거죠. 누가? 국힘당이. 누가? 민주당까지. 그놈의 지긋지긋한 이념 논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르면 안 된다, 찢으면 안 된다,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 왜 자꾸 진영 논리에 매몰되느냐는 거죠. 민주당 편 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국힘당 편에 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랑 같이 일한 직장 동료에게도 말을 했어요. 자기는 미국에서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 나는 아니야. 나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미국을 위해서 죽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나는 생물학적으로 한국 사람이나 한국을 위해서도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죽는다면 정의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크리스천인데 하느님 말씀하신 그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나는 자기 맘대로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국경을 지 맘대로 찍찍 거서 좋은 거 지들이 다 갖고 하는 그런 현재의 국가 형태의 국가를 위해서는 난 결코 내 목숨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안을 나눠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시대 표적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주한미군 철수를 왜 외쳐요? 한미상호보호조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현대판 정미 늑약 같은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폐기해야지 한국 국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와 인권, 이걸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도청하는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도청하는 동맹이. 여러분,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사람이어서 보장된 그 권리,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행함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주제처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진짜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말씀이 온통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두가 돼서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